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빅웨이브 서핑입니다. 특히 그 엄청난 파도 위에서 자신만의 길, 그 라인을 어떻게 만들고 또 파도를 읽어서 그 힘을 타는지 이런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 자료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보드 위에 그냥 서 있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거대한 파도의 힘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어떤 전략을 쓰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 짜릿함, 이런 핵심을 좀 파헤쳐 보는 게 네,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 속으로 빠져보시죠. 자료 보다 보니까 서브웨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좀 독특했어요. 그 서퍼가 파도 위에 그리는 경로, 그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라인 혹은 뭐 서브웨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그 시작 단계, 파도를 기다리는 것부터 좀 보죠. 서퍼들이 보면 해안에서 엄청 멀리 나가잖아요. 그 부서지는 파도들 한참 지나서까지 패들링해서 나가던데 영상에서도 되게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그냥 작은 점처럼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멀리 나가는 걸까요? 네. 그게 뭐랄까, 거대한 파도, 저희가 보통 세트라고 부르는 거대한 파도 묶음을 일단 안전하게 좀 맞이하고 또 제대로 잡으려면 이게 꼭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아, 전략이군요. 네. 만약에 너무 해안 가까이 있다가 예상 못한 큰 세트가 확 밀려오면 그 파도가 가장 위험하게 부서지는 구역 있잖아요. 임팩트 존이라고 하는데 네네. 혹은 그 안쪽에 인사이드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안전하게 멀리 바다로 나갔다가 파도를 탈 만한 타이밍이랑 위치를 다시 잡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깊은 곳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파도 세트가 좀 지나가거나 탈만한 파도가 보인다 싶으면 다시 그 파도를 잡기 제일 좋은 지점, 그 테이크오프 존으로 빠르게 다시 이동해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끊임없이 계산하고 움직이고 그 반복이에요. 이야. 네. 그래서 수평선을 계속 주시하면서 다가오는 파도의 크기, 뭐 간격, 속도 이런 거 읽어내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고요. 영상 속 서퍼들 눈빛이 괜히 그렇게 집중된 게 아니죠. 그리고 강하고 지치지 않는 패들링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듣기만 해도 진짜 체력이랑 집중력이 엄청나야겠네요. 그렇게 멀리 나가서 그 넓은 바다 위에서 완벽한 파도 하나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 긴장감, 기대감, 이런 건 어떨까요? 영상은 그냥 고요해 보이는데 속은 막 엄청날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주변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에너지 어떤 징후? 그걸 딱 포착했을 때 그 아드레날린은 뭐 엄청나죠. 네. 그리고 그 파도를 잡으려고 최적의 위치를 딱 선점하려는 그 보이지 않는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 자료에서도 좋은 위치 선정이 완벽한 각도에서 파도를 잡을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 있었어요. 네. 정말 몇 미터 차이로 파도를 그냥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뭐 인생 파도를 잡거나 딱 그 갈림길에 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파도가 왔습니다. 테이크오프 존에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았어요. 이제 파도를 잡는 그 결정적인 순간, 영상 자료 보니까 파도가 보드 바로 뒤까지 와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느낌이 들 때 서퍼가 갑자기 확 엄청 빠르게 패들링을 하더라고요. 네네, 바로 그 순간이죠. 그게 파도의 속도에 내 보드 속도를 딱 맞춰서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파도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서 앞으로 쭉 나아가려면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하는 거죠. 아, 마지막 스퍼트. 네, 파도가 보드 꼬리, 그 테일 부분을 싹 들어 올리면서 밀어주기 시작하면 그 추진력을 놓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딱 이어받아야죠. 이때 만약에 패드링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파도에 뒤처지고. 아, 너무 과하면 보드 앞부분, 노즈가 파도에 확 박히는 노즈 다이브를 할 수도 있고요. 이야, 진짜 그 찰나의 판단이 엄청 중요하네요. 그리고 그 추진력을 딱 느끼자마자 정말 빠르고 부드럽게 샥 일어서는 동작, 팝업을 하죠. 영상에서는 이 순간에 뭐랄까, 거대한 미끄럼틀 경사면 위에서 진짜 서핑이 시작되는 순간, 이렇게 표현했던데,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 가파른 면을 샥 내려가는 느낌.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 팝업이 그냥 일어서는 동작, 그게 아니에요.
파도의 그 가파른 면을 내려가는 추진력을 이제 내가 제어하면서 라이딩을 시작하는 그 첫 단추인 셈이죠. 아, 첫 단추? 네,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발 위치도 정확하게 딱 일어서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작들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수없이 반복해서 몸이 그냥 기억하는 그런 감각적인 영역이죠. 여기서 성공적으로 팝업해서 파도면 페이스를 따라서 쭉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라이딩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네. 이제 바로 그 라이딩, 파도 위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브웨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진짜 지하철처럼 파도 안에 길이 있나요? 하하,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퍼가 파도 위를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남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궤적 있잖아요. 그 경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경로. 네, 마치 지하철 노선처럼 파도의 가장 힘이 좋은 부분, 그걸 따라가는 어떤 최적 경로 또는 파워 라인 같은 게 있고 잘 타는 서퍼들은 그 라인을 거의 뭐 본능적으로 찾아내서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라인이 그냥 쭉 뻗은 직선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바뀌는 아주 역동적인 곡선이라는 거죠. 그 라인을 그려려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쓴다고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옆으로 그냥 쭉 가는 사이드 라이딩도 있고, 여러 가지 턴 기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파도의 열린 면, 그러니까 아직 안 부서진 깨끗한 면을 따라서 옆으로 쭉 이동하는 사이드 라이딩이에요. 이걸 해야 속도를 유지하면서 파도를 좀 길게 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파도는 계속 변하니까 마냥 옆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턴이 필요한 거죠. 턴에도 종류가 있나요? 영상 보면 정말 현란하게 움직이던데. 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죠. 파도 제일 아래쪽까지 쑥 내려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위로 올라오면서 속도를 확 얻는 바텀 턴이라는 게 있고요. 바텀 턴. 네, 반대로 파도 제일 위쪽, 그 립 근처에서 방향을 제어하거나 뭐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탑 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너무 파도 앞쪽으로 가서 힘을 좀 잃었다 싶을 때 다시 파도의 가장 센 부분, 그 파워 포켓으로 돌아오려고 방향을 크게 트는 컷백이라는 기술도 있어요. 아, 컷백. 네, 자료에서 토닝, 터닝, 카빙 등 다양한 파도 패턴을 언급하면서 이게 매우 즐겁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막 조합하면서 파도 위를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방금 파워 포켓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파워 존이랑 같은 건가요? 그 파도 힘이 제일 센 부분? 네네.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도 면 중에서도 경사가 제일 가파르고 물이 가장 빠르게 움직여서 서퍼한테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주는 그 핵심 구역, 그걸 말하는 거죠. 아하. 빅웨이브에서는 이 파워 포켓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를 얻는 거. 이게 라이딩을 길고 또 역동적으로 만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퍼들이 그냥 파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파워 포켓을 중심으로 계속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다시 서핑하고 파도의 힘을 이용한다 이렇게 설명했군요. 파도의 약간 완만한 쪽, 그 어깨 부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파른 파워 포켓 쪽으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속도랑 위치를 조절하는 거네요. 와,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파도에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앞서 나가서 파도 힘을 잃지도 않게 계속 그 리듬이랑 흐름을 타는 거죠. 이 모든 움직임이 다 합쳐져서 한 서퍼만의 그 독특한 라인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 재미있는 게 서퍼가 라이딩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렸던 그 라인 혹은 서브웨이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이동 경로가 아니라 그 순간의 모든 판단, 감각, 파도와의 교감 같은 게 다 응축된 서퍼한테는 뭐랄까 하나의 완성된 경험? 아니면 작품? 이렇게 남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와, 카빙이라는 기술도 나왔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아, 카빙. 카빙은 보드의 그 날카로운 옆면,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레일을 파도면에 깊숙이 박아넣고 마치 스키나 스노보드 타듯이 부드럽고 길게 홀을 그리면서 턴하는 기술이에요. 아, 스키처럼요? 네,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되게 강력한 턴이죠. 때로는 아주 날카롭고 좀 타이트하게 반약을 바꿀 때도 카빙 기술이 쓰이고요. 이 카빙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보면 그 서퍼가 파도 에너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자기 움직임으로 만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카빙 스타일을 언급하면서 서퍼가 파도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준다고 하죠. 뭐랄까, 물을 위를 조각도로 새기듯이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네요. 그렇게 파도 힘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리고 어떨 때는 100m 이상 파도를 쭉 탈 수도 있다니.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서퍼가 넘어지지 않고 부스트 스피드를 얻으면 약 100m까지 서핑할 수 있다고요? 그 속도감이랑 파도가 계속 밀어주는 느낌, 와,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빅웨이브는 파도 크기만큼이나 그 길이도 엄청 길어서 한번 제대로 타면 정말 오랫동안 라이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 모양을 유지하면서 안 부서지고 밀어준다. 그러면 진짜 꿈 같은 라이딩이죠. 꿈 같은 라이딩? 네, 원본 자료에서 이 경험을 극도로 오래 지속되는 extremely durable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아마 파도 자체의 어떤 강력한 힘이나 그 형태 유지력 혹은 그 라이딩 경험이 주는 강렬함, 기억의 지속성 이런 걸 다 포함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정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이란 뜻이겠죠. 들어보니까 빅웨이브 서핑은 그냥 용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읽는 지식, 정확한 타이밍, 수많은 기술들, 그리고 파도와 교감하는 능력까지 이게 다 어우러져야 하는 거의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파도에 맞서는 게 아니라 파도의 리듬, 패턴, 이걸 이해하고 그 힘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때로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 그리고 파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해요. 경험과 이해. 네,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파도라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맥락이에요. 언제 테이크오프를 해야 하는지,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떻게 부서질지 예측하고 거기에 딱 맞는 최적의 라인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능력. 이게 바로 숙련된 서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타는 서퍼들은 매번 비슷한 파도에서 보면 비슷한 라인을 계속 성공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군요. 진짜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파도의 진짜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거의 본능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자료 표현을 빌리면 파도 타이밍을 이해하고 매번 같은 웨이브 라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마치 물 위에 자신만의 서명을 새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와, 물 위의 서명. 네, 그 라인 자체가 그냥 그 서퍼의 스타일이고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에 서핑 영상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냥 서퍼의 동작 하나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서퍼가 그려나가는 전체적인 라인의 흐름이나 모양 이런 걸 한번 주목해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빅웨이브 서핑의 세계에 푹 빠져봤네요.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또 강력한 패들링으로 파도를 딱 잡아서 결정적인 순간 팝업으로 라이딩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그 파도면 위에서 파워 포켓을 중심으로 자기만의 라인 혹은 서브웨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까지 다양한 턴, 카빙, 속도 조절 이걸 통해서 파도 에너지를 온전히 즐기는 모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파도랑 같이 추는 역동적인 춤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 파도와의 조화, 그리고 그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거죠. 이제 여러분께서 다음에 빅웨이브 서핑을 보실 때 그냥 파도가 엄청 크다, 와, 아슬아슬하다, 여기에만 감탄하지 마시고 그 서퍼가 파도 위에 그려나가는 그 길, 라인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네, 라인을요? 네. 저 서퍼는 왜 저기서 바텀 턴을 했을까? 와,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파도 힘을 안 놓치고 갈 수 있지? 이렇게 그들의 실시간 선택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빅웨이브 서핑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자료에서 서퍼가 라이딩 끝나고 자기가 그린 라인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파도 위에서 선 그리기는 단순한 기술적인 행위를 넘어서 어쩌면 서퍼가 그 찰나의 순간에 거대한 자연과 교감하면서 만들어내는 어차피 사라져버릴 파도 위에 새기는
뭐랄까, 일종의 예술행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술행위. 네. 파도는 금방 사라지지만 그 위를 스쳐 지나간 그 생생한 경로는 서퍼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경험들도 다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떤 선을 그리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어쩌면 세상 속에 새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